오늘은 고급 가방의 물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핸드백 공장에 특화시켰습니다. 재단, 봉제, 조립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작업장에 한정하여 물류 프로세스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2가지 질문을 as is 형태로 던짐으로써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했을 때 재단 봉제 조립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커팅 로지스틱 재단 물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약 한 4가지의 핵심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가죽 원단 이 소재의 로트 위치가 자동 추적되느냐? 이 말은 RFID나 바코드 기반 창구 위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죽 원단 사용 우선순위 규칙이 있는가, P4, 그레이드 우선순위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APS 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우선순위를 배경으로 자동 작업 지시 배정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재단물 출고는 파트별인가 배치별인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로서 흐름 라인과 린 방식, 그 차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흐름 라인 방식인 경우 흐름 라인은 계속적으로 연속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린 방식은 셀 방식을 주로 쓰는데, 이런 방식에서는 세트 단위로 자재가 분출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트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재단물 보관 방식인데, 물류의 그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중에 그 취급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거에다 걸어서 보관하는지, 트레이 상태에 넣고 보관하는지, 가죽 변형 없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잉 로지스틱입니다. 봉제 분야의 물류가 되겠습니다. 봉제 분야에서는 크게 3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단물 윗 상태가 실시간으로 보이느냐, 즉 어디에 쌓여 있고 완성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정체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스윙 라인에서 부족 파트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주느냐, 이 부분도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라는 것은 뭔가 어느 한쪽에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의도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파트 키트 공급 방식인가, 커팅 쪽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흐름 방식이냐, 린 방식이냐, 중복됐으니까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봉제 안에서의 파트 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홀려 생산 시 파트 혼입 방지 방안은 있느냐, 픽 투 나잇, 칸반, 바코드 방식,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 칸반이나 바코드는 저희가 많이 언급했습니다. 근데 픽 투 라이트 방식은 최근 들어서 물류가 크게 지금 활성화되고 물류센터가 늘어났고 온라인 그 주문이 생기면서 이 픽 투 라이트 방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꺼내와라는 피킹 작업 지시사가 창고관리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에서 발행되면 해당 위치에 LED 조명이 켜지고 작업자가 시각적 그 안내를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표시된 수량만큼 품목을 선택하고 피킹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시스템은 다음 작업 위치에 조명을 또 켜주고 이 같은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코드 스캐너라든지 유선 또는 무선 조명, 터미널, 고급 PTL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립 공정의 물류 프로세스입니다. 이 조립 공정도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속 부자재 로트 추적 가능한가? 불량 발생 시 공급사 책임 분리 구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책임 소재 파악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추적성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완제품 창고와 QC 프로브가 분리되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창고 안에서 리워크를 하고 불량 선별을 하고 이런 부분도 혼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검이나 리워크, 재고, 혼입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피지컬하건 로지컬하건 구축되어 있느냐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출고 시점에 그레이드 확정되는가? 그 세 번째 말은 A, B, C 등급에 따라서 데스티네이션별로 출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소재 가방들에 한정될 수도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죽은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을 가지고 핸드백을 만들었을 때 같은 그 바이어라도 예로서 르비통이든 코치든 MK든 그 물류창고에서 아니면 OEM 공장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데스티네이션 지역으로 직접 출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깜깜한 검사를 한다. 그러면 A등급 가죽을 쓴 핸드백을 보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좀 품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면 C등급이나 B등급의 가죽 소재가 적용된 그 제품을 해당 국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레이드가 출고 시점에 확정 가능한가? 그 얘기는 그레이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이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운영 고도화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류 KPI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알림과 루트 코즈, 즉 발생 근본 원인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가? 이 질문입니다. 필수 KPI로는 리드 타임이 있고 인벤토리 턴오버가 있고 윗 에이징 인덱스, 다음에 온타임 인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리드 타임은 흐름 속도 확인 목적이고요. 재고 회전 일수는 재고 비용을 산출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재고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회전 일수로 그 어떤 타겟 회전 일수를 놓고 관리 포인트를 잡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윗 에이징 인덱스는 죽은 재고 예방을 한다는 건데, 즉 에이징이라는 게 날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 지났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재고, 즉 제공 재고는 이게 사용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on time in full, 이것은 납기 준수를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건의 오더를 받았는데 정시에 약속한 시간에 정확한 수량과 사양으로 95건을 처리했다면 그 납기 준수는 준수율이죠. 95%가 되겠습니다. 즉 준수율이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문제 발생했을 때 알림이나 그 원인, 근본 원인을 추적이 가능한가 하는 건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막혔는가, 이걸 데이터로 바로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앞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윗 시각화, 병목 현상을 에이징 관리라고 말씀드린 거는 재고가 즉 며칠 된 재고냐, 그걸 관리하겠고, 또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어느 쪽에 쌓여 있는지 그걸 시각적으로 대시보드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로트 추적은 품질 및 납기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한 추적성 관리 용이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포와 그레이드 우선순위 관련된 영역은 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가죽은 A, B, C, D 이런 그레이드가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가죽을 다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원가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 자동 알럿 기능은 현장에 문제 발생을 알려줌으로써 작업자와 그 라인 담당하는 분들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KPI 대시보드는 KPI를 설정하고 그것을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거죠.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정부터 할지 이런 결정도 해야 되겠고요. 어떤 목표로 진행할지 그 방향도 정해야 될 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지 이런 부분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재단 봉제 조립 생산물류 중심으로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그 생산물류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가방 공장 특화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할 때 5가지 핵심 요소를 추가로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킬 매트릭스 기반의 자동 작업자 배치입니다. 가방 제조 핵심은 기계보다 사람입니다. 작업자 숙련도를 시스템이 계산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작업자를 자동 배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그 작업자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 일을 얼마나 몇 번 했고 그 수행하는 동안 어떤 분량들이 몇 회 발생했고 그 분량이 크리티컬한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다 고려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라인의 리더가 감으로 하게 되므로 부적합한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점은 매일 실력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불량률이 높아지고 속도, 생산성은 떨어지고 재작업은 늘어나는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인력 배치가 자동화됩니다. 두 번째, 추적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노트 부재 혼용은 바이어 클레임 1순위가 되겠습니다. 믹싱, 혼용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RFID나 QR로 모든 자재 흐름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노트 넘버 하에 공정, 작업자, 기계, 출하 이 모든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공급망 관리, SCM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다음은 워크 인 프로세스 라인 밸런싱 자동화 부분입니다. 제공을 줄이는 데는 라인 밸런싱 자동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가방산업 병목은 공정 속도의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그 병목 현상의 작업 시간 차이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목 공정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작업 대기라든지 리드타임 증가가 발생합니다. 예로서 4개의 공정이 A, B, C, D가 있는데 초기에 전체적으로 2분대에 작업 시간에 맞춰 놓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공정 진행 중에 작업 진행 중에 각 공정의 그 시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분품 재단물 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에 따라서 이 밸런싱이 깨집니다. 공정 C의 예를 들면 공정 B는 위비 증가되고 공정 D는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찾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밸런싱을 프로그래머해서 실시간으로 라인이 어떤 밸런싱 몇 프로대 타겟이 100이면 지금 공정 밸런싱률이 몇 프로에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겟 대비 가장 밸런싱이 안 맞는 공장이 어디인지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최대 효과는 병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음은 품질 데이터 AI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하에서는 데이터가 그 장비에 있는 데이터들이 MES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또 ERP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그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 AI, BI,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하에서는 미혹할 부분과 대표적인 분량 부분을 그 패턴을 AI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죠. 예측을 하고 예측뿐 아니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로서 스티치 누락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뭐 바늘을 교체하라는 알람을 줄 수도 있고요. 퍼커링이 증가한다. 그러면 액션으로서 텐션을 조정하라는 액션을 취해 줄 수 있겠습니다. 즉 품질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원가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5번째로 ROI 모델, 즉 투자 금액이 얼마 후에 회수할 수 있는지 몇 달, 몇 년 이런 기간을 산출해서 투자자 또는 경영진의 허락을 득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투자는
투자 후에 재무 효과를 수치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재무 효과를 수치로 증명하는 항목 중에는 제작업 비용이 감소된 거, 인건비 감소, 납기 준수율 향상되고, 품질 비용 감소하고, 신뢰도 증가한 거, 이런 그 품질적인 면, 납기적인 면으로 어떤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 오다가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항목으로 집어넣고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생산성 향상 부분도 추가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테이블 작성법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 성공의 공식입니다. 설비 데이터와 MES의 생산 품질 데이터, 그리고 스킬 매트릭스, 사람에 대한 데이터, 자재의 추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공장 전체 가시화, 즉 비지빌리티, 풀 비지빌리티가 되면 스마트 팩토리는 성공하게 됩니다.